안녕하세요. 한반도 건강한 공동체 준비, 오늘은 정신질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신질환 발병에는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분단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유병률과 양상에도 차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정신건강 정도가 남한 정착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치료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시스템과 정신보건 체계도 남북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료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시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기준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정신질환은 환청이나 망상을 호소하는 정신증에 국한되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거를 신경순환무력증, 심장신경증 이렇게 부르고 벤조디아ze핀계 계열 약물을 처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이런 거를 그냥 신체 증상으로 간주를 할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진단분류 체계를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진단체계 통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외상 관련 장애를 준비해야 됩니다. 심리적 외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끔찍한 경험이라든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요. 탈북민 조사를 해보면 우울 증상도 높고 또 불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성인에게서도 있고 청소년에게서도 많이 유병률이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탈북 과정에서만의 트라우마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 공개적 자아 비판, 심한 굶주림, 질병, 또 이웃이나 당원의 감시와 고발 같은 걸 많이 경험하는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직접 겪은 트라우마 경험은 심각한 인간적 고난, 신체 폭력, 자연재난 이런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 경험이 많고 관련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살 예방입니다. 일단 남한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살이라는 것이 민족 반역죄로 분류가 되어서 아마도 발생을 해도 보고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자살이 매우 증가했었고요. 실제 1994년 러시아가 미국의 6배의 자살률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탈북민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보면 자살 생각, 행동이 높고 동서양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살률도 높지만 또 더욱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급성기 자살 예방 요원을 양성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자살 위험에 대한 선별, 진단, 예방,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체화 증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탈북민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비슷한 문화권의 몽골의 경우에 불면, 두통, 피로를 호소하는 몽골의 문화증후군이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화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과 강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체화 증상은 검사상은 기질적 이상이 없고 증상은 계속되기 때문에 의료 이용 만족도는 낮은데 과다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료과를 방문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질 남용과 중독성 질환에 대한 준비입니다.
통일 후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등 물질 의존 증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빙두라 불리는 필로폰 물질 의존 증가가 보고되어 왔고요. 북한 가정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설사약으로 쓴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 북한 정부의 경제난 이후에 필로폰이라든지 아편 등 남용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 후에 물질 의존이라든지 남용에 대한 관리 치료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 물질 의존은 처벌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고 심한 금단 증상이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 스크리닝이라든지 중독 의존 질환 치료가 필요합니다. 6번째로는 소아정신장애가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경제난 이후에 영유아 아동의 영양 결핍 그리고 가족 분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약 4분의 1이 만성 영양 결핍 상태로 밝혀져 있고 생후 6개월 이후에 보충 시기가 부족해서 영양 결핍이 시작되면서 생후 2년이 되면 최고조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기의 심각한 아동 영양 결핍은 뇌 발달을 저해하고 지능 저하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애착, 학습, 행동 문제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런 심리적 외상 경험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고 한국 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에서는 학습과 입시에 몰두하고 있는 남한 청소년 그리고 북한 청소년과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7번째로는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에 대한 준비입니다. 북한에서도 고령화 현상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산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난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있고요. 북한의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는 낮지만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북한 노인의 10% 이상에서 기억장애와 노인성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치매라든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남북한 표준화 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사용되는 문항이 남북한 언어와 문화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검사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인 생활에 있어서 국가 시스템 기능이 없이 개인화돼 있고 시장 의존성이 큰데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되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여가시설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회주의 심리학은 인민계몽을 위한 설득, 교육,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무의식의 의식화를 지향하는 정신분석이라든지 역동정신의학적 정신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치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 정신치료에 적합한 모델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든지 방식, 시간 관련 지침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습관성이 있는 벤조디아ze핀계 약물이 북한 장마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항우울제라든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정신과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또 북한 의사를 위한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보건제도와 정책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에서 정신건강의학적 제도에 대한 준비입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라는 슬로건 하에 무상치료제, 의사 담당구역제, 정성의학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전문의 면허제도 미확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장마당에서 약을 스스로 구입한다든지 자가처방,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재화로 간주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문제가 있고
또 증상과 질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탈북민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을 후유증을 겪은 환자들이 실제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일 후에는 의료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심리적 외상 경험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수련제도, 의과대학 교육 내용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신장애는 없어야 되고 사회주의 인간형 개발의 미완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신증 환자는 49호라고 불리는 정신병원의 수용 위주입니다. 실제 49호라는 단어는 욕설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인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은 대형 정신병원의 수용 위주이고 외래라든지 재활치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통일된 다음에 아무런 대안 없이 탈수용화를 시행하면 오히려 노숙자가 양산된다든지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역설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증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실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 탈사회주의에 적응이 어려운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 소셜 케이스들이 생겨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에는 탈수용화를 시행을 하되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그리고 단기 입원 병동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정신의학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 후에는 남북한 의료제도가 통합이 되는데 이때 남한의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북한의 정신과 진료가 의료급여 제도 하에 적합한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북한은 전문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신과 진료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의료진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 대한 교육, 또 최신 약물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홍보, 교육,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의 수용 위주인 북한의 의료체계를 탈수용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임상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정신의학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그리고 치료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되고요. 급증 가능성이 있는 심리적 외상 관련 증후군이라든지 자살, 신체화 증상, 물질 의존, 소아정신장애, 치매 및 노인 정신장애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 이런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학 교육이라든지 전문의 양성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 교육이라든지 관련 연구도 강화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통일 이전부터 남북한 정신의학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